월요 초토화 정치 시사를 팩트와 직설로 기선제압하는 두 분의 전문가 김민하 평론가 김한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9만 1000명. 예, 내일은 9만 2,0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댓글도 좀 보고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 정치화 시장을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 쟤는 좀 그 구독 유도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광고할 때만 거슬린다.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광고할 때 딱 끝날 때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까요? 두 번만 할게요. 하루에 두 번만. 감사드립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였죠 제가. 안 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뭐 그거 힘든 일이라고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독을 하면은 요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구독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공짜로 보면서. 구독은 무료입니다. 근데 이게 그 연배가 조금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구독은 무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었다는. 아니 구독은 무료죠. 유튜브 프리미엄이 유료죠. 그렇죠. 네. 그걸 또 설명을 또 해서 생방 중에 드린 적이 있고 또 어떤 분은 5,000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채널 그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더라. 구독은 무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미아이이님 하루 2번 콜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딱 2번만 할게요. 그러면 이미 한 번 한 거니까 이따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저희 두 분의 변호사가 나와서 토론다운 토론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정치야 시장이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권고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 유일한 사례였다라고 또 저희가 칭송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월요 초토화 시간에도 이 토론이 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을 또 부르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이게 네. 변호사의 관점이 있으면 또 이제 비법조인들의 관점도 중요하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해야죠.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제 비법조인들이 쉽게 풀어보자라는 또 저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저희와 비슷한 관점이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떤 줄 알고요. 이제 들어봐야죠 이제. 이제 들어봐야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의견은 다를 수 있죠. 늘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현재 분위기가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당정은 이견이 없다라는 게 여당 대표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언론의 프레임을 보면 다 동상이몽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우리 또 미디어를 오래 또 보셨으니까 우리 총통님께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이 소위 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가지고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원칙을 담아서 정보조직법을 추석 전에 아마도 추석 전에 그 원칙을 담은 정보조직법을 통과시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요거에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밥을 먹으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사람들과 여당 사람들이 모였고 밥을 먹으면서 대충 이런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견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이 주제가 지난 금요일날 토론을 하셨다니까 너무나 많은 그 세부 쟁점들이 막 돌출되는 주제예요. 요거 합의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합의되는 게 아닙니다. 정보조직법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대충 무슨 부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부처에는 기획재정부가 있고요. 무슨 부가 있고요. 무슨 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무슨 청이 있고 이런 거를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검찰청을 없애고 뭐를 넣는다. 이런 거는 합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중에는 뭐 이런 부총리는 누구다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합의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중수청이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렇죠. 그 중수청법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줄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규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공수처는 또 이것도 손질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 법을 또 개정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또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그렇지 예.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한 내용들이 뭐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 백가쟁명이 있는 것이고 예. 이 백가쟁명의 내용 중에 가장 이제 뜨거운 핵심은 핫 이슈 2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게 중수청을 어디에 놓을래? 아마 네. 금요일 날 말씀하셨다는 게 그 얘기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중수청을 어디에 놓을래? 행안부 밑에 놓을래? 법무부 밑에 놓을래? 이 얘기랑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을 예. 여기서 보안수사권이라는 거는 기소의 주체인 검찰이 이 기소의 주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기소의 주체인 검찰이 요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예. 최종적으로 너희가 기소해 공소 제기해라고 해서 넘어온 사건을 딱 봤을 때 예. 이거는 저희가 예.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냐 검찰이 아니면은 해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하지 말고 너네는 그냥 기계적으로 기소만 해라고 할 것이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보안수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고 뭐 이거 할 것이냐 요 보안수사 관련된 거 이렇게 크게 2가지 쟁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근데 골치 아픈 거는 요 2개 쟁점을 갖고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또 추가적인 파생되는 쟁점들이 쭉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요거는 예. 이견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예. 이걸 만들려면은 예. 이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진짜 완벽하게 그간의 상황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뚜렷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토론을 해라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토론이 안 되는 분위기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 야 대학을 가자. 예? 우리 대학을 가기로 합의를 하자. 대학을 가자. 네, 대학을 가자.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좀 가다 말았죠. 그러니까 합의를 했어요. 어쨌든 합의를 했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국영수를 중심으로 일단 열심히 하고 복습과 예습을 열심히 해보자. 정론이죠. 네, 정론이에요. 정론이죠. 자, 예. 그래서 그러시죠. 의지를 다집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제부터 공부뿐이야. 했다고 쳐.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게 네.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합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쟁점을 정리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크게 보면 합의된 건 2개예요. 검찰청이라는 기관의 이름을 없앤다. 네. 그 다음에 수사 기소는 분리하는 거다. 근데 다시 쟁점이 또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될 것도 해. 막 이렇게 지금 돼요. 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이제 개헌 문제가 있어서 그래. 거기서의 쟁점은 검사만이 헌법상에 검사만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도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검사는 있어야 돼요. 맞아. 네,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이것도 한 10수년 된 문제 아닙니까? 큰 틀의 합의,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뭐 이렇게가 다 민주당 의원이던 시절에 예. 여기까지 일단 합의를 다 했던 거예요. 자, 큰 틀에선 그거야. 근데 선거가 시작되고 이들이 예를 들면 흩어진 거잖아요. 한 명은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그걸 이제 공약으로 해서 그리고 당으로 갔고 그러고 가서 그래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수사기소 검찰청 없애는 거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같네.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대학 가는 건 똑같아요. 네,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 가기로 한 거예요. 국영수 중심으로 복습 예습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우리. 여기까지는 같은데 네. 근데 이쪽에서 나는 복습이 8 예습이 2인 것 같은데? 야 무슨 소리야. 5대5로 가야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업이. 5대5로 가야 돼. 아니야. 야 예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네. 체력만 빼는 거야. 복습을 그리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할 거면 과학이랑 사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빵점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의 얘기인데 예. 여기서 각각이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왜 실패했냐? 문재인 정부 때도 대략적인 생각은 같았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정적으로 달라진 건 뭐냐면 예. 검찰청을 폐지할 거야라고 하는 단호한 정책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대가 다 똑같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검찰청은 없애는 거야. 청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야. 예. 여기까지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해서 예. 근데요, 그거는 네. 내가 막상 가보니까 네. 살짝 좀 우리가 조율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에 나온 거죠. 나온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임은정 검사장이 오적이 있다 이 안에. 네, 법무부 장관은 포위됐다. 뭐라고? 포위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견이 있나? 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과정은 이견이라기보다는 이 논의를 해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룹의 의견이 있는 거고 그 그룹의 의견대로 물론 그 그룹이 그걸 입법해 버리면 당이 막 드라이브 걸어서 야 이게 무조건 우리 의견대로 가라고 입법을 해야면 정부 따라야죠. 방법이 없긴 하죠. 근데 그렇게 안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른 게 그게 다른 거잖아요.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근데 예를 들면 이것만 갖고도 5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과정을 감안했을 때 저는 그 중에서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라고 봐요. 그래요? 네, 차라리. 근데 보안수사권은 앞에 명제로 돌아가요. 보안사건을 두자고? 그럼 검찰총을 뭐하러 없애? 이걸로 다시 이제 환원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을 법무부냐 행안부냐 이거는 부처 간의 조정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이 보안사건 관련된 문제랑 그다음에 그럼 그 보안수사를 검찰은 못하는 거고 검사는 못하는 거고 국가수사위원회 수사관은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 같고 저는 이 두 개 중에 그래도 더 어려운 문제를 꼽자면 보안수사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토론이 안 되는 것은 근데 이게 보면은 다 그래서 의제에 해당하는 아젠다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토론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보안사건 같은 거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은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서 기소만 해. 공소유지만 해. 기소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주장을 하고. 그럼 그 주장하면 반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반론은 디펜스를 다 하고.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반론은 이렇게 하면 되고. 또는 보안사건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검경사건 조정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소위 말하는 전권 송치를 되살려라. 그래서 경찰은 무조건 다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된다. 마지막에 기소를 전제로 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 디펜스하고 해요. 그런 거를 모으는 게 토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누가 배신을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신자인가? 누가 배신자인가 이런 분위기죠. 아니면 봉욱 우리 봉씨 집안에 또 이렇게 또 봉씨 집안이 배출한 또 이 고위직 인사. 그 봉욱이라는 사람이 배신자인가? 봉욱 민정수석이 배신자인가? 그 계속 뭐 검찰 개혁을 없애는 이 검찰 오적이 있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가고. 물론 그렇게 뭐 주장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논쟁의 핵심들이 거길로 가버리면은 그럼 내용은 다 없어지고. 그렇죠. 내용은 다 없어지고 누가 죽일 놈이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몇 개 신문에 보면 이런 코멘트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답답한 것 같다. 한국일보에서는 맞아요. 본인이 답답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사회를 볼 테니까 토론을 좀 공개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자기가 사회를 볼 테니까 토론을 하자고 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에 이르러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뭐 진행하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결론을 그냥 말해버리고 내가 뒤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그냥 해주세요. 이런 진행 너무 좋아요. 이거 해서. 저는 지금 나오는 논쟁들을 기술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조정을 누가 해요? 누가 하던, 그러니까 당에서도 입장을 파악할 수 있고, 왜 이런 거예요. 보안수사권을 요구한 핵심적인 수사들은 대부분의 민생범죄 99%의 검찰이 처리하는 문제는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 특수부들이 얘 각을 잡고 기획하고 윤석열식으로 이거는 내가 보면은 딱 보면은 이거는 유죄야. 야 이거 잡고 들어가면 일단 다 유죄라고. 이거 대통령실하고 연결된 문제야. 뭐 이런 수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모펀드 이거는 나쁜 놈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하자면 누가 사모펀드를 해? 김건희라고? 참나 이거. 알고 보니까 지 마누라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권력형 범죄에 관한데 블랙펄이들이 이거 참 권력형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해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범죄 한 99%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90% 이상이겠죠.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일부 그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수사 보완권을 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10% 범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10% 범죄를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걸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독립된 위원회만이 수사 요구권을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독립적인 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려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면 김민하 평론가 얘기처럼 돼요. 너 배신자야? 다시 돌아갔다. 검찰에 뭐 먹었습니까? 네. 기레기야. 이렇게 돼요. 검찰주의자구만, 김민하. 검찰주의자. 역시 검찰주의자 기레기구만. 역시 이거. 법조 출입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저 검찰주의자야. 법조 안 했죠. 법조 안 해봤어. 그러면 그냥 기레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 해서 기술적 근데 여기서 되고 오늘 뭐 이문정 지검장이 한 발언 그리고 이문정 지검장을 비판한 이프로서의 글들 보면 딱 이 구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잖아요. 최소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갔냐? 예. 지난 검찰 개혁에서 등을 살려둔 거 아닙니까? 등? 예, 그죠. 등 한 글자를 살려뒀는데 이 등 한 글자를 갖고 다 했어요. 한동훈이 어떻게 한 장난을 겁니까? 치죠. 되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등으로 다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말하자면 합리적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데 오늘 많은 변호사들이나 막 검사 얘기 빼고 검사 얘기하면 또 이제 말하자면 오염된다고 하니까 네. 변호사들도 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사건 중에도 보안 수사권 없었으면 큰일 났을 사건들이 많고 예. 그 사건들의 피해자는 대부분 힘없는 사람들, 무슨 금융 피해자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해주고 뭐 하고 증거나 이런 거 찾는 노력 안 하고 대충 송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 해줬으면 큰일 나는 사건 많았다. 네. 그게 정량적 데이터로 보면 맞을 거예요. 네.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정량적인 사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사건들에서 검찰이 이거는 때려잡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보여주자. 네. 우리가 한 칼 하자. 네. 뭐 이런 사건들이 지금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고 네. 그 사건들에서 검찰의 힘을 어떻게 뺄 거냐 이거로 수사 기소 분리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케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몇십 년 해보니까 없어. 검사는 통제가 안 돼. 네. 또 엎드려 있는 거 갔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네. 캐비넷에 너무 들고 있는 게 많아. 네. 수사 기소 분리 오케이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피해나 혹은 사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중간 단계 어느 얘기를 하면 이 배신자구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냐면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뭐 야당일 때는 요 원론 지금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하는 검찰이 맨날 이렇게 장난치고 자기가 수사한 거에 대해 책임 안 지고 무죄 난다고 해서 책임집니까? 나누지죠. 하나 책임 안 지고 그 장난쳐가지고 정치 권력이랑 야합하고 정치 권력이 자기들이 야합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고 자기들이 괴롭히고 싶은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해갖고 털고 또 틀어서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예. 네? 이딴 식으로 하는데 수사 기소를 분리해가지고 직접 수사 못하게 하지. 요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야당 시절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어떤 설계를 할 거냐 그거는 정권이 해야 될 몫이고 그렇게 가면 돼요. 예.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구상했던 바를 적용을 할 건데 그 적용을 했을 때 이 만들어진 요 제도가 예. 물론 목표했던 바를 달성해야 되지만 목표한 바를 달성한 이후에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초반에 이제 검찰 개혁을 했어요. 그때가 검찰 개혁도 많이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이 한 건데 검찰이 6대 직접 수사를 하고 중대범죄에 한해서 6대 직접 수사를 하고 나머지 수사는 경찰이 직접수를 다 하도록 그래서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경찰이 직접 판단해갖고 불송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그때 저도 이제 방송한다고 왔다 갔다 지금 같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는 방송국에 왔다 갔다도 하고 영광의 시절 갑자기 뭔가를 배신했구만. 뭔가를 배신했구만. 갑자기 과거에 젖지 마세요. 어쨌든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변호사님도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변호사님들이 오느냐? 그때는 박영식이라는 분이 연합뉴스 TV에 있을 때인데 그때 연합뉴스 뉴스 큐브 이런 거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에서 개그맨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죠. 아니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주로 뭐 했냐?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사기를 쳤다, 맞아요. 이런 사건 사고 뉴스를 하는데 변호사분 한 분 나오고 그다음에 저 같은 평론가 나오고 그래서 역할 범인이에요?
예? 역할은 범인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형사죠. 네. 우리 둘이 형사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해설을 하는 걸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변호사분이랑 저랑 대기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아, 검찰개혁 한 거는 좋은데 이게 이걸 했더니 부작용이 있다. 아, 그 시절에도? 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안 나고 질질 끈다 경찰이. 근데 그러면 그 변호사분이 막 검찰 출신이고 이래갖고 그 얘기를 하느냐? 그때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이력을 보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랑 가까우면 가까운 분이지. 이분이 뭐 검찰 출신도 아니고 뭐 보수적인 인사도 아니고 그런 이제. 근데 이분은 이제 고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 과연 그 검찰개혁 6대 수사권 남겨놓고 이 경찰에 이제 수사에 여러 가지 권한을 줄 때 그게 경찰이 이제 준비가 덜 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이랬느냐.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검찰개혁이라고 딱 했는데 자 특수부들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는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딱 했더니 뭐 바로 무슨 뭐 이 서민들이 불편해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안 되죠.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최대한 완벽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그러한 최대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토론과 그런 대안적인 제도 마련을 여당과 집권 세력이 할 수가 있어야죠. 두 분 말씀 다 듣고 나니까 사실은 뭔가 그 이전 주에 과열된 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게 오히려 근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실제 국민들의 말하자면 보편적 관심사라기보다는 정치 말하자면 캠페인화 되어 있는 정치 캠페인화 되어 있는 그래서 진영을 구분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만 물어봐서 대답을 들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다수의 99%의 국민들에게 검찰청의 이름이 검찰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중수청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슈예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본인이 이걸 당했을 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를 통해서 범인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과잉 이슈가 한국에서 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이,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검찰이 너무 막강한 칼로 그걸 휘두른다. 이걸 억제하면 제가 볼 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억제하려고 문재인 정부 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난리예요. 어떤 피해자가 찾아옵니다. 제가 실제 형사한테, 수사관한테 들은 얘기 찾아요. 자기 사건이 안 되냐.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뭐 자기한테 사기친 애 중에 하나가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어서 출국해 갔다더라. 막 하소연을 해요. 사건을 막 그러시구나. 뭘 어딨냐 그거. 야 가져와. 야 이만큼 있어요. 이거 막 밀려 있단 말이에요. 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다 판단해줘야 돼요, 이제 경찰이. 근데 그 말하자면 시스템 전환, 그게 경찰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환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일 앞에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놓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일정 정도 빠졌다고요. 그런데 정부는 윤석열 체제가 되니까 어떻게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까? 옛날에 특수부 부리는, 야, 정권 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건폭 때려잡아. 야, 마약 다 때려잡아.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 마약 수사관이 왜 몇백 명이 나가 있어야 됐습니까? 그 할로윈 파티를 하는데 마약 사범을 잡아오라고 한 거잖아요. 현장에서 저도 그때 현장 취재를 했었습니다만 현장 수사관들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야, 무슨 할로윈 파티를 하는데 마약 사범을 어떻게 잡아요?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근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중에 뭐에 동원된 겁니까? 인명 구조하는데 동원됐어요. 그 인력이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감찰을 받게 된 겁니까? 정권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너 거기 왜 나갔었어? 누구 지시 받고 나갔어? 이거 누가 지시한 거야? 이거 그 VIP 뜻에 따라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마약 사범 때려잡자 그래서 나갔던 거네. 이런 식으로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체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실제 중요한 문제는 수사가 원활히 돌아가고 뭐 수사가 기소가 분리되고 말고 이것도
이것도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정치화된 사건, 권력화된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순서로 논의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맨날 뭐라고 공격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검찰청을 때려부수려고 그래요. 검찰에 무슨 원한이 졌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지은 죄가 많은가 봐. 막 그렇죠. 이러는 거죠. 네. 하고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저거 기득권 카르텔 세력에 네. 윤석열을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란 일으키지 않느냐 네. 저거. 그러니까 이렇게 2층에서만 지금 논쟁이 되는데 실제 지금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하면 풀어야 되는 쟁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이렇게까지 상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놓고 두 분이 분명히 방송 시작할 때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런 합리적인 토론을 했는데 우리를 왜 불렀냐 이렇게 하시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막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여기 아니, 그게 왔는데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일반 비법조인의 여기서 관점에서 잘리면은, 일반 비법조인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이 상상한 스토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대부분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전 검찰개혁 논의에서 그 말하자면 과잉 담론을 좀 빼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뭐 세상 만사 사기 안 당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야구장 표를 살려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예,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래요? 이거 네. 참 야, 허술한 사람이구나. 아이 참.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 허택구만. 네, 그래서 8만 원, 기자를 8만 하면 원, 뭐해? 8만 원, 8만 1,000원 두 번을 보냈어요. 야. 근데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수에 당했어요. 왜냐면 뭐 이거를 출금해야 되는데 얼마가 채워져야 돼갖고 이거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8만 1,000원을 송금하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미 송금해 버렸어요. 네, 송금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범죄대에 신고를 해요. 예. 사이버 범죄대 신고를 막 구구절절하게 제가 캡처를 다 받고 막 해갖고 했어요. 예. 연락이 안 옵니다. 문자 하나 띄고 와요. 예. 뭐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네. 그날의 비분 강의는 그로 좀 사라지죠. 예. 한 달인가 지나니까 뭐 다중의 사건이 발견돼서 복수의 예. 사건이 발견돼서 예. 어디로 통합할 예정이래요. 또한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막 걔가 다른 아이디로 활동하는 것도 캡처해서 보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디 경찰서에 갔다. 또 한 2주가 지나니까 이제 어디 배정이 됐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 기사로 써요. 그거를. 네. 지금 기사로.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지금 한 3개월 됐죠. 꽤 됐네요. 네. 3개월 넘었어요. 기사를. 3개월도 넘었는데 예. 근데 그런 문제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소액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예.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수사 체계가 그럼 이거를 개선하는가? 근데 만약에 검찰개혁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체계 개편을 딱 했는데 지금 잠복해 있는 이 문제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거거든요. 그럼 보수 언론이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사법제도를 개혁했더니 지금 이렇게 피해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은 당정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보수 언론이 해서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잡아가기 시작하면 이 개혁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장에 누적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첫 번째 기회가 있었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그러니까 1차 시기의 검찰개혁이 사실 미완으로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정우 정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서 뭔가 좀 더 시원하게 뭐 지지층이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한 청량감이 있는 검찰을 완전히 그냥 장지로 보내는 뭐 수준의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실패되거나 미완되면은 이제 그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렇죠. 네. 그 걱정을 두 분 다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은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정치화 시장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가는 공론화의 장 건강하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댓글을 또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제 눈에 딱 들어온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를 막 욕하고 있나요? 이것들은 검사 속성을 모르는 놈들이네. 형사든 특수든 똑같은 놈들이라는 걸 모르나? 앉아서 이 짓거리는 모습들. 이런 댓글들이 있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아야아야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검사라는 족속들에 대해서 완벽한 인간으로 저희가 보지 않아요. 형사부 검사도 그런 정치적 DNA가 있는 검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도에 대한 문제, 또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면서 언제 형사부라는 말을 쓰기나 했나요? 그런 말은 쓰지조차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야 할 뻔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분이 어느 정도 총평을 좀 해주신 것 같고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가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인 조상호 변호사가 어제 오늘 방송을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이제 정성호 장관의
어떤 기조를 전달을 함과 동시에 좀 오해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할 거고 검찰의 인지수사권 완전 폐지할 거고 그 중수청이라는 곳이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설립이 될 거고 물론 중수청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좀 열려있는 얘기를 좀 해준 것 같고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상호 견제 및 통제가 어렵다. 경찰이 과거 검찰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이제 기소청과 완전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또 둘 사이의 견제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일단 평가를 먼저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호 보좌관이 비판을 받는 건 왜일까?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네 줄로 압축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잖아요. 네, 예를 비슷한 들면 얘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조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지금 기존의 검찰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검찰의 인지수사권 완전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합의된 거예요. 7, 8년 전에. 이 방향으로 가자. 네. 근데 문제는 중수청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야,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검사가 있어야 돼요. 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라고 하는 명칭을 그걸 바꾸려면 헌법 바꿔야 돼요. 검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사람을 어딘가 둬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기소를 하던 공소 유지를 하던 뭔가를 해줘야 돼요. 예. 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저는 이거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견제 통제가 어렵고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견제와 통제가 더 가능하다라는 논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아직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고 경찰이 과거 검찰처럼 될 수도 있고 중수청도 과거 검찰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기관을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얘기예요. 맥락적으로는.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을 두고 기소청과 완전 분리하면 조직 간 견제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제가 길게 얘기한 거죠.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견제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 수사와 기소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를 먼저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법들은 수사와 기소가 원만하게 과연 돌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아까 뭐 계속 얘기했지만 예. 기소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이게 검사의 논리가 아니라 기소하려 한다고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나는 기소를 할지 말지만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은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왔어. 그래서 불기소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맞느냐. 예.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근데 나는 기소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수사는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예. 이런 식의 혜태가 일어날 때 그러면 이제 그거의 피해를 누가 보는 거냐. 결과적으로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조상호 보좌관이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잖아요. 직접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비난을 받는 그 모양새라는 게 다분히 좀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게 저는 제 느낌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늘 예결위가 있었는데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정성호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아예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나 봐요.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제 검사장을 놔둬서 되겠냐? 라는 이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오적이라는 거. 검찰 개혁 오적이라는 인물들을 명명한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제가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다는 건 대통령실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소위 여당 일부 의원이라든지 혹은 검사들 중에 일부 뭐 이문정 검사장 같은 분이죠. 이런 분들이 내용보다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거를 딱 선을 긋는 느낌이 지금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교통정리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것들이 앉아서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제가 앉아서 얘기를 앉아서 얘기하지 그러면 여기 의자가 있는데 그럼 앉아서 얘기하지. 내가 뒤늦게 생각을 해보다가 화가 나는 포인트가 앉아서 한다고 지금 뭐라고 누워요. 누워? 아니 그 질문은 대통령실과 정부 내각 차원에서 정리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교통정리 들어간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아닙니다. 자 정무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조상호 우리 보좌관
그전에 조상호 변호사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이분 반명 인사입니까? 완전 친명 인사 아닌가요? 완전 친명 아닌가요, 이분이? 물론 이제 뭐 반명, 비명, 친명 뭐 이런 분류법이 언론 분류법입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정치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척진 사람입니까? 아유, 완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의견을 전수받았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초기에는 대통령실에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간 것이고. 급을 낮춰서 간 거죠. 그리고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장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겠죠.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 의심을 할 수 있지만 현역 의원이고 다양한 뭐 정치적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조상호 변호사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예요. 이런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 그런 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중하고 완전히 유리가 돼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반기를 들고 뭐 이렇게 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상황에 이 조상호 보좌관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길게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하겠느냐. 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을 여러모로 이제 여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면은 뭐 그건 상관없는데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로 문제의식이 커서 그렇겠지만 문제의식이 커져서 그렇겠지만 정성호 장관으로서의 이런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이재명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커지고 이게 마치 당정 간의 어떤 그러한 파열음처럼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상호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시도하는 거고 잘 봐야 될 게 이런 어떤 그러한 이 사람을 가지고 그리고 마치 이게 누가 배신자를 찾는 놀이처럼 된 이러한 구도를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국민의힘하고 보수 정권이 이용하는 거예요. 보수 정권이 아니라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지금 막 쓰는 게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이런 의견들이 불거지고 있군. 이게 이런 의견이 왜 불거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실용적으로 아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야당하고 악수도 안 한다고 하는 강경파 정청래 지도부 그리고 그 정청래 지도부에 협력하는 그러한 강경파 의원들이 반기를 사실상 들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곳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도 장악을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강경파들에게 휘두르는 정권이 돼가지고 그래서 장관 인사도 원래는 중도 인사로 하다가 진보 인사로 하고 정책도 갑자기 반기업적인 뭐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 이게 진보파, 강경파에 휘둘리는 이재명 대통령이네. 이런 식으로 흑색 선전을 한단 말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이제 여당의 주류들을 수단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리는 시도다. 그렇죠. 그거 이용되는 거예요. 이 사안들이. 지렛대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판단을 해야죠. 토론이 필요한 거는 그냥 토론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 뭐 정치 한두에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면 보이는 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하는 이슈로서 아젠다로서 정리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예를 들면 조상호 변호사가 말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주제는 저희가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어쨌든 기선 제압 그리고 뭐 교통 정리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정리가 될까요? 되겠죠. 대통령까지 말씀하신 거니까? 되겠죠.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검찰개혁이 크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검경수사권 분리, 검수완박이라고 불렀던 거고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할 거야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향 어디로 문제를 찾겠죠. 근데 그거에서 세부적인 쟁점들에서 지금 뭐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 보안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의도 문법으로는 뭐 제가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한 120, 130 막 이렇게 주장해도 돼요.
그러다가 실제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합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의도는.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정부에 가면 이거를 내가 120, 130 생각해도 한 90, 80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점 이상으로 이걸 하면 어쨌든 일부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문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달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보다 덜 강성이었습니까? 야당 그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쨌든 이거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의 고려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 문제에 관해서 야,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뭐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하니까 정청래가 뭐 말 안 듣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박찬대 밀었는데 박찬대 안 되고 정청래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환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대화 정의 더 빨리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조직법은 추석 전에 한다 하더라도 예. 이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결정했을 때 땅 하고서는 효력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부칙이나 이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은 효력이 발효된다 이런 거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수청법을 만든다든지 예. 국가수사위법을 만든다든지 뭐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연내에는 논의할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의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할 시간도 많이 남고 또 논의해야 될 쟁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빨리 논의한다고 해서 바로 다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실한 논의를 해나가되 현명하게 해야 돼요.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 만사 다 정치지만은 언론 표현으로 네. 정치적 쟁점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 쟁점화를 해야죠. 그래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저거는 뭐 정책을 가지고 서로 백가정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국면을 만들어야지. 저거 정치적으로 서로 벌써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구만. 야, 요거 요리하기 좋구만. 이런 것도 만들어서 무슨 득이 됩니까? 그걸 왜 합니까? 저는 여기서 오히려 조건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왜 쫓기기 시작했습니까? 정권 초에 특수부검사들 이렇게 키워놨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묻혔죠. 한겨레 저것도 정권 바뀌니까 딴소리 하네. 지금 왜 특수부가 다 때려잡고 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도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지적을 했었다고요. 한겨레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특수부 인사들이 약진한 거잖아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뒤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문정 검사장이 오적하지만 그때 대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누구였습니까? 이문정 검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검사장이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검찰이 그때 검찰에 비하면 훨씬 약해요. 그래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2%에 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죠. 저는 이걸 할 수 있다고 봐요. 검찰 문화에서. 이 정도의 그것도 없이 어떻게 뭐 말하자면 수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이른바 윤석열 파라고 하는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주물러 왔고 주물르는 걸 지켜봤던 검사들이 권력의 축을 잃어서 대항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정권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네. 알고 보니 깡패였어요. 알고 보니 깡패가 아니죠. 알고 보니 내란범을. 그렇죠. 보안 놈이었죠. 근데 이 세력이 지금 꺾인 상태에서 이걸 가는 거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시간도 좀 있고 그때만큼 급박하게 쫓길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 논의의 우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말리지 말고 정책적인 얘기들 하면 된다. 그래서 풀어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입장을 내신 분이 뭐 강수산나, 김지혜 뭐 이런 이제 형사 일부 검사, 강수산나님은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뭐 이런 분인데요. 저는 이제 과거의 검찰의 흑역사를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봅니까? 근데 검찰이 해야 될 수사를 덮고 막 그리고 검찰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때 우리 검찰 이러면 안 된다라고 글 한 번 안 올렸던 분들이어서 뭐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죠. 자기들 조직에 대해서 좀 메스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2%세 주둥이만 산 사람들은 저는 뭐 사실 뭐 높이 평가해 줄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거기서나 그러는 게 최대치 아니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윤석열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뭐 이럴 거냐. 거기서 아무리 써보십시오. 아무리 써봐라 그거. 그쵸. 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 가겠습니까? 약발도 안 먹히죠. 봉봉숙 씨 아무리 써보십시오 그거.
네, 되겠습니까? 그게? 공봉숙 검사님도 원래 여기 들어가는데 네. 서울중앙지검 뭐 차장 검사하던 그 공봉숙 씨 아무리 써보세요. 그게 되나 그게? 그러니까 진작에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필이면 다 글을 쓰셨어 그래. 검찰이 뭐 이제 그 언론도 지금 말씀한 맥락에서 검사들이 네. 자기 조직의 반성을 전제하지 않고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기 시작하면 안 돼요. 맞아요. 어쨌든 그 힘을 빼줘야 돼요. 근데 정답입니다. 지금 이 프로세스에 누가 뭘 쓰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그러니까 정의의 검사가 네. 나왔다는 듯이 그러니까 또 그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 내부 게시판에 한겨레 기자가 쓰면 뭐 언론에 뭐 한 줄 남니까? 날 때도 있어요. 꼭 한겨레 망하는 얘기만 나죠 또 언론. 정말 두 분 나야 뭐 재밌지만. 훌륭했습니다. 두 분 너무 항상 제가 만족합니다. 월요 토토와 시간 열린 토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법조인들이지만 금요일보다 훨씬 더 재밌고 진지하게 아주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갔다가 그냥 전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 보이스피싱 당한 얘기만 남는 거 아니야? 김한도 때론 사기를 당한다. 사기만 치던 김한 이렇게 당했다. 자 CCTV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오늘 CCTV 보러 법사위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1차만 그랬던 게 아니라 2차도 그랬다. 이런 것도 나왔고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막 그냥 영장 집행하려는 교도관들한테 내가 말이야 27년을 검사를 했는데 합법이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갔지 이게 불법이니까 안 나간다고 심지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입만 살아가지고 교도관이 아니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안 나가고 막 뻗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 다 설명드리진 않아도 그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구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정말 이 CCTV 내용을 날조해가지고 딥페이크로 꾸며내고 왜냐면 나중에 뭐 확인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그걸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아주 희귀한 그러한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 해당하는 그러한 진실이 아니라면은 그럼 이게 사실일 거 아닙니까? CCTV 그렇겠죠. 내용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CCTV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변호인들은 진짜 이 소설가? 아주 극악무도한 거짓말을 한 거죠. 윤석열은 지금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뭐 1차 체포영장 집행 뭐 그렇다 치고 2차 때 그 속옷만 입고 앉아갖고 성경을 딱 이렇게 보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아니 저기 우리 이거 집행해야 되는데요라고 의자를 조금 끌어당기니까는 바로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런 다음에 자기가 바닥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철푸덕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그냥 앉고 나는 안 간다. 내가 안 간다는데 니네가 어찌 할 건데? 야, 내가 최순실을 끌어낸 거는 그건 나의 능력인 거고. 안 간다는 사람 끌어내는 것도 검사의 능력인 거 몰라? 야, 이거 케이스가 다르잖아, 이 자식들아. 야, 내가 27년 검사했어. 나를 끌어내려면은 조니 워커 그 블랙 라벨 정도는 갖고 와야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지금 가미된 겁니다. 아무튼간에 뭐 이랬다는 건데 윤석열 변호인들이 한 얘기는 장정 10명이 와가지고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렸는데 윤석열이 거기서 이러다가 이제 뚝 떨어져 그것도 웃기지. 근데 그것도 웃긴 얘기지만은 뚝 떨어져 갖고 엉덩이가 아프고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 날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뭐 얘기했다고 해서 윤석열이 인권 침해를 당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사실을 갖고 지금까지 이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다라면은 사실을 주장한 것을 또 얘기해가지고 지금 인권 침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확인을 했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안 되죠. 윤석열 변호인들이. 맞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너무 이건 날조잖아요. 날조.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뭐 교정본부나 뭐 정부 쪽에서 실제 상황은 이랬다라고
확인을 일부러 또 안 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논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좀 자중하는 모습이 이제 와서 좀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거짓말쟁이들이죠. 근데 저는 그게 웃겼어요. 어떤 오늘 거요? 뭐 나머지 발언들은 어느 정도 네. 예상 범위 안에 있고 있는데 본인이 이 얘기하잖아요. 2차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기소가 불법인데 후배들이 하고 있어갖고 내가 이걸 봐준 거라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검사 27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후배들이 이거 수사 기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나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후배들이 하는 일에 죄 뿌릴 수가 없어서 아, 그냥 들어와 준 거예요? 들어와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아, 정말. 기왕 봐주는 거, 가지. 사형도 좀 그러면은 네. 어떻게. 아니 그러면 뭐. 후배들 그렇게 와서 집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가지 그냥. 그러니까. 순순히 가지. 가서 묵비권 행사해도 되는데. 야 네가 너무 열심히 해갖고 내가 왔다 여기까지.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왔고, 저기 이제 위스키 있냐? 그래. 자식들 여기 못 마른데. 야, 어디 이게- 갖다 놓고 그래라 좀. 아이, 나 아니야 근데 참. 소맥 드신대. 소맥만 드시잖아요. 1톤 트럭 왔냐? 아, 나 상대하려면은 1톤 트럭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너는 임마 참 이슬파야 처음처럼 파야. 나는 임마 참 어머니 파다 임마. 아, 정말. 아, 지금 저희 제작진 웃다가 지금 숨 넘어가요. 아니 나는 이 집행 과정을 너무 읽는데 이거를 쓰는 사건 기자들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쓰면서 웃길 거예요. 네, 웃었겠죠. 이거 이걸 어디까지 살려줘야 되나 이런 게. 근데 대통령이 이러고 있다는 게 서글픈 일이고 본인이 속옷 입고 성경책 읽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뭐라 그럴까 기괴하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때 이제 윤석열이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친 다음에 의무실 가고 막 이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막 눈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관내에 제 기억으로는 어디 종합병원 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진료받았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휠체어를 탈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온 주장, 민주당 의원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무슨 생쇼를 한 거잖아요. 국민 기만이거든, 이게. 그리고 법무부 아유. 법무부도 밝힌 바입니다만 오늘도 확인을 또 사실 확인을 해보니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거기서 됐지 속옷 입고 책 읽고. 그러니까 필요한 의약품 다 제공받고 그리고 본인이 별로 이의 제기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잘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맨날 난리야? 왜 도대체? 정말 진짜 희대의 내란범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CCTV는 근데 CCTV 오늘 두 분 다 사실은 고관여층이시다 보니까 언론에 흐르는 얘기나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보실 테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자 화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구치소 내부의 CCTV 화면이 일부 유출이 된 걸로 보여요. 그거를 두 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에도 막 떠다니고 SNS에 떠다니고 실제 윤석열로 보이는 사람과 구치소 내부의 화면이 한 19초짜리 영상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김계리 변호사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영상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이거는 우려했던 지점이 발생된 거다. 이거는 어쨌든 윤석열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19초짜리 윤석열로 보이는 유포된 CCTV 영상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 내용은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내용을 설명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됐다라는 게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이유가 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슨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누가 작정하고 이렇게 푼 건지 요거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공개를 할 거면 정정당당한 수단으로서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이게 이 형평성 있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어떤 해커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빼냈다고 하면은 이 윤석열 쪽에서 할 말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이 얘기를 막 키워가지고 연결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이재명 정권의 본질이고 인권 침해를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자 영상,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서 실제 열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인지 누가 유출한 것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는 조금 우려가 되긴 이걸로 말하자면 또 어떤 프레임을 걸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열람하고, 그러니까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 국민 알 권리를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열람을 하는 것과 법사위 차원에서 열람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과정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제도적 어떤 미비점들을 그 과정에서 개선하는 거를 입법적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그 영상이 아예 공개되는 거는 얘기한 대로 공개하려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찍은 건지 뭐 CCTV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상관없이 유출됐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CCTV 열람과 더불어서 윤석열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실제 구치소 쪽에서 어느 정도 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법사위에서 오늘 확인하고 이제 수사하고 실제 이제 김현우 구치소장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랄까 수사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영치금과 관련된 보도도 일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요거를 잠시 좀 전해드릴게요. 요게 지금 속보로 막 나온 거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영치금으로만 3억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걸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파악이 됐고 이 지지자들이 보낸 입금 내역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개몽시켜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있고 김건희도 영치금을 50만 원 보탰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공개를 한 건데, 야 3억 원이라는 돈이 7월 11일부터 지난달, 그러니까 좀 오늘 이게 9월 1일 기상은 8월이죠. 8월 29일까지 3억 1천만 원 가량이 영치금으로 입금돼서 영치금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400만 원. 그리고 외부로 인출할 때마다 윤석열이 80차례를 넘게 인출해서 변호사비로 충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겠네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라, 개몽시켜줘서 감사하다. 이런 수만 원, 수십만 원씩 영치금이 3억이 한 달하고 보름 만에 모인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전히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비분관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지금 윤석열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해서 코인을 태우고 있는 애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네. 네? 그 기간 중에 수십억 원 벌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밖에 못 벌었다고. 막상 그 당사자인 윤석열은 이거밖에 지금 김계리가 열심히 선전을 해줬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내주고 있고가 아니라 나를 팔아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애들은 떼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나갈 전망이 안 보이는데 후배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는 못 나가는 건데 돈은 지금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오히려 비분관계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김건희는 무엇인가? 50만 원이 뭐냐? 아니 그리고 김건희가 50이고 최은순이 100을 넣었대요. 근데 두 사람의 경제력 치고는 이거 좀 50만 원이 뭐고 100만 원이 뭐예요? 내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내가 무혐의를 준 게 얼만데. 내가 지켜준 돈이 얼만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충청도로 갔어요. 네. 근데 진짜 김건희 50, 최은순 100은 또 뭐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이 김건희의 오사랑을 그러네. 내가 그걸 놓쳤네. 나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이걸 어떤 찐마음이다. 아니 최순실이 105만 원, 최순실이래. 최은순이 105만 원 넣었으면 이것도 또 연결 지을 수 있었는데 50을 넣네요. 이게 무슨 축의금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50만 원, 1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아니면은 엄마랑 나랑 합쳐가지고 150이니까 5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또? 너무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부부관계인데. 야, 근데 이게 참 비용이 3억 1천만 원을 모을 동안 아내하고 장모가 50만 원, 100만 원은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3억 1천만 원 모을 동안 박영식의 정치화 시장은 얼마 모았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탈감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아직 윤석열은 거기 들어가서 뭐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이거 속옷 입고 들어놓 있으면 3억 뭐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여기서 맨날 떠들어도 이거 뭐.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제가 무안합니다. 아 근데 이거를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얘기하기도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못 하겠어야죠. 근데 이거를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돈을 해갖고 변호사비 쓰고 뭐 하고 했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렇게 뭐 자기 부인이랑 장모가 얼마 보냈는지까지 다 나오고 이런데 왜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CCTV로 드러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현재 그 평가 좀 해보고 실제로 그 영치금이라는 거를 이렇게 또 3억 1천만 원이나 모아서 변호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정도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좀 하하호호 개그 소재로 윤석열을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또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야 시장은 예. 아,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저희 정치야 시장은 항상 좋은 사장님의 좋은 제품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억 7천만 원어치. 하루에 400만 원만 팔아주십시오. 자, 프리미엄 이오지오 티셔츠 이제 재출고 품절됐던 사이즈까지 다 들어와서 고급 셔츠. 9월 8일부터는 반팔티 재출고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물량들 주문하실 수 있고 9월 8일부터는 반팔티 재출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정치야 시장은 배송 메시지에 정치야 시장이라고 써주시면 이오지오 티셔츠 두 장 이상 구매하시면은 양말 한 켤레 또 드리고 있고요. 프리미엄 티셔츠는 왜 다른가? 이제 요것도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죠. 우리 사장님께서 꼭 이 부분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또 제작진 분께서 이오지오 티셔츠가 고급인 이유 세계 5대 고급 면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 중국 신장의 장섬유면을 사용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반 면은 20mm고요. 신장 장섬유면은 33에서 40mm. 약 2배 길이랍니다. 약 2배 길이. 약 2배 길인데 긴 섬유의 장점은 실이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풀이 적게 생긴다. 촉감이 부드럽다. 오래 입어도 모양 변형이 적다. 그래서 결론은 더 긴 섬유를 쓴다는 거는 튼튼하고 부드러운 티셔츠를 쓴다. 그래서 마치 고급 호텔 침구나 명품 셔츠와 같은 소재로 만든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길이가 길면 이어 붙이는 지점이 적어서 실이 끊어지지 않고 끝이 밖으로 덜 삐져나와서 보풀도 적다라는 겁니다. 입는 순간 부드러운 티셔츠, 오래 입어도 변형이 적은 티셔츠, 이오지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 사이즈 업하셔야 돼요. 제가 2X 라지를 사봤는데 저한테 살짝 큰 정도라서 딱 맞아요. 근데 저는 X 라지를 입는데 2X 라지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색상의 이 사이즈가 없으면 이제 9월 8일부터는 반팔티까지 쫙 다 여러분들의 물량이 있으니까요. 정치야시장 배송 메시지에 입력하시고 양말도 받아가시고 2개씩 사주시면 한번 착용해 보시면 대단히 좋겠다. 이오지오. 꼭 저희는 그거 막 사주세요 이런 얘기는 지난주만 했어요.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래도 완판의 지금 매직을 보여주고 있는 이오지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완판 매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래 입어도 똑같은 거 맞나요? 제가 지금 계속 입고 있는데 한번 빨래 돌려봤고 건조기도 돌려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튼튼해요. 달라지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빨래 건조기 돌리면 안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입었을 때보다 원래 티셔츠는 확 줄잖아요. 근데 이 줄어드는 게 한 요만큼 길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장섬유라서 그런지 튼튼함도 튼튼함이고 이 건조기에 돌려봤는데 원래 샀던 이런 SPA 브랜드 거기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것도 적다. 줄지만 요만큼 준 것 같아요. 요만큼.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입어보니까 한 사이즈는 확실히 크게 가셔야 된다. 요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색상은 8가지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치금을 모아서 외부 계좌로 보냈다고요? MBC 보도는 또 다른 내용인가요? 그래요? 3억 1천만 원 중에 2억 7천은 외부 계좌로 보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계좌로 갔으니까 외부 계좌에서 변호사 비용이랑 이런 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나 보네요. 예.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에게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주라고 예금주 윤석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돌리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예, 영치금은 모아서 변호사비로 또 쓰고 있다라는 윤석열의 현재였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 한복 대 상복, 상복 대 한복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기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어떻게 봤느냐? 네, 재밌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좀 지금 김한 기자님이 벌써 이제 웃기게 봤다고 했으니까는 좀 김이 빠지고 이 박영식 앵커가 박영식 앵커한테 뭘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 정기국회라는 이 개원식이 이 야당의 그 뭐랄까 야당판이 되는 이제 날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상복을 입으면 아니 야당이 생동감이 있게 국회 개원식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축하고 칙칙하고 우리는 죽은 정당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악수였다. 아니 근데 저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복을 입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죽었다. 네. 뭐 그런 거여야 되잖아요. 국회 민주주의가 죽었다. 왜 죽었냐? 이재명 정권 독재하고 있다. 네. 특검 수사, 이 이재명 정권의 악랄한 특검 수사. 정말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특검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잡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퍼포먼스가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저거 상복 입을만 하지. 나도 좀 상복을 입어야 되겠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를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윤석열이에요. 그러죠. 본인들이에요.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죽여놓고 상복을 거기 왜 입고 갑니까? 거기 바보예요? 뭐 죄송한데 내가 그러니까 저걸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죽였습니다. 이 자리를 정기국회 자리를 사과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만든 장례식장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상기 역할을 하면서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오히려 지금 야당하고 협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물론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하고 대화해야죠. 그리고 이 해외 순방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뭐 1대1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요거를 또 뭔가 또 이걸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건 누군데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구도가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이 뭐 의석수를 바탕으로 할 건 하지만 또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는 야당한테 손도 내밀고 하는데 그럼 요거는 또 야당이 어떤 부분에서는 또 협상할 건 하고 야당이 또 이건 안 됩니다라고 강단 있게 나갈 부분은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법한 데를 지금 저희 가서 상복을 입는 게 무슨 정당성이 있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퍼포먼스다. 아니 아까 저랑 같은 방송 출연하셨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 아니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때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그건 공중파에서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아주 젠틀하게 포장을 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를 글로 써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같은 내용인데 강도가 다르다. 이 얘기였어요, 정확히. 공중파라고 쫄지 마세요. 방심위를 가요, 거기서 이상한 얘기하면은.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얘기한 거에서 방심위가 갈 대목이 뭐가 있어요? 네? 방심위 갈 대목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 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 바보 같다 그러고, 한심하다 그러고, 이제 뭐. 그 정도로 가는. 이거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거기서도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국민이 이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고 오히려 뭐 저기 사람들이 이재명 독재라고 하고 야당 입장에서 뭐 여당이 독재한다고 특검이 독재라고 할 텐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데 저거 상복 입고 나온 게 어떻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데 진행자가 막 이래요. 진행자가 왜냐면 셋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막 이래. 그만 얘기하라고. 줄이라고 막 이래. 진행자가. 아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왜냐면.
셋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박주민 의원, 박영식, 김민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맨 끝인데 그러라고. 예,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라 가지고 덧붙일 말씀도 없이 훌륭한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모델들 평가를 좀 해볼까요? 저희 제작진이 사진을 많이 준비해놔가지고 예, 그냥 사진 띄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오늘 파숑. 야, 근데 저거는 날 정말 진짜 김민아 총통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장례를 치르게 만든 게 국민의힘인데 저기서 저렇게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근조하고 있으면 본인들의 정당이 근데 이게 서사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완전히 실패한 퍼포먼스죠. 네,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보면 지금 뭐 김민하 평론가가 얼추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저거 왜 봤지? 윤석열하고 지금 그거 한다는 거야? 윤석열 죽었다고 이제? 그러면 장동혁이 장례지도 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금 대통령이 순방이고 막 돌아서 K민주주의가 회복됐음을 제가 전 세계 다자외교 무대에서 앞으로 또 얘기할 거고 막 지금 이런 국면이에요. 미국에 가서 설명했고 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돌아와갖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 이게 의회민주주의가 죽어갖고 저걸 입은 거야? 이거를 연상하는 건 저거를 그나마 보는 정치 고관층이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 전화 옵니다. 저녁 뉴스 보고. 근데 국민의힘은 그거 상복을 왜 입은 건지 누가 죽은 거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금 더, 윤석열이랑 이제 손 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진짜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서사를 구축하기에 너무 지금 안 맞는 퍼포먼스고, 이미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원식 의장이 저걸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런 식의 캠페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K 콘텐츠, 한류, 우리 문화의 우수성. 문화연대 출신이에요. 네. 이런 거에서 다양한 한복을 입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한쪽에서 가뜩이나 꼰대, 나이 들고, 영남, 수구, 보수, 이런 이미지인데, 저러고 나오면, 저거가 이미지적으로 어떤, 플러스가 있겠어요. 네.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 정치가 밈화된 세상 아닙니까? 저게 어떤 밈으로 소비되겠냐고요. 말하자면 가뜩이나 불호가 훨씬 더 높은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은 정당 차원에서는 그러면 저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퍼포먼스인데 득이 될 게 없잖아요.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조 의회 민주주의 하면은 앞으로의 이제 예산안 일정이라든지 차라리 저게 지지층을 겨냥한 거면 윤어게인이 낫죠. 솔직하게라도 하든가. 네.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일정이 다 이제 야당의 판인데 저렇게 해버리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이제 앞으로 모든 일정에 다 옷 바꿔 입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만 저랬다라는 게 실패한 퍼포먼스 같고요. 꾸준함이 일단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보여주십시오. 편안하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사진 바로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근조 의회 민주주의에 따라가지 않고 한복을 입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맥락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개혁신당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 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한복 입었다고 어이구 꼴값 떨고 있네 막 이렇게 막 글을 다 올렸어요. 근데 한 몇십 분 있다가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어. 그럼 나머지 글들이 막 글삭 트윗 막 지워지는 겁니다. 막 지워진다라고 또 커뮤니티에서는 조롱을 하고 있다고. 이준석 의원 한복 위에 저거 뭐라고 부르죠? 저고리? 저고리. 저고리 맞나? 저고리 아니지 않나? 저고리? 네, 부른 이름이 있는데. 저거가 이쁘네요.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만나고 온 분인가요? 네. 은평구의 한문 선생님. 강해 보이는 분. 야, 이 정도면은 저거는 정말 과거에 예전에 한국 영화가 방화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방화라고 불리던 시절의 한복이네요. 아니 근데 직접 눈앞에서 저희 봤는데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약간 그런 양복 입고 다니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불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걸 입고 이렇게 살이 많이 드러나니까 강해 보여요. 그러면 저걸 입고 다녀야겠네. 와일드해 보여요. 그리고 팔에 그게 이제 그 문신사 관련해서 그 법을 이제 했다고 해서 여기 이제 해나가 여기 있는데 갑각류 전갈이 있어요. 여기. 전갈이 딱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하고 딱 보여주는데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좋다.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본인도 SNS에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저는 마당새나 이런 느낌으로
마당새도 강한 마당새 같습니다. 강쇠. 아니 강새는 좀 그게 아니 그거는 이제 강한 마당새. 아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름이니까 아이고 큰일 나요 그런 거 하면. 혹시 뭐 다른 모델의 사진도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마지막입니다. 네, 전용기 의원인가요? 네. 전용기 의원은 사자보이즈 복장을 입고 나왔답니다. 캐대헌 아시는 분들이 있죠? 예.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캐대헌 아니 그러니까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 예, 저렇게 또 입고 나와가지고 사자 보이즈는 악귀인데. 예,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는 썰이 있습니다. 저런 정도 코스프레를 해서 주목을 받는 거야. 뭐 전용기 의원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령이나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재밌죠. 이게 어쨌든 그 제안 자체가 K 콘텐츠나 뭐 한류 우리 문화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맥락이 있는 키워드니까. 예. 정말 오늘 국회 개원식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그란 문도님 오늘 너무 재밌네요. 원래 이 두 분이 사실 각자 그 또 개그 감각이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우리 김한 기자님하고 김민하 평론가님 너무 재밌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복 입은 거에 대해서 거지 아니냐, 노비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추노 음악을 깔았어야지. 예, 누구 얘기를 가슴을 대요. 그 뭐 있잖아요. 언녀나 이거였나요? 언녀나 이거였는데 예. 요즘에 또 그런 드라마가 생각나는 그런 의상이었고요. 저승사자 의상 인상적이었어요. 박찬대 의원 한복이 예뻤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거 입으셨는지 저 못 봤어요.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었으니까 저승사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 김민아님은 원래 재밌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전용기 의원님은 YTN에서 한복 입고 나왔어요. 아마 그랬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또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후원을 우리 로지님께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 내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후원까지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됐는데 두 분 끝까지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한 기자,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